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야당 과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전 MBC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및 대전 MBC 재직 시절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특급 호텔, 백화점,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고액 결제한 법인카드 내역, 300건이 넘는 몇천 원짜리 소액 결제까지 공사 구분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얀 코끼리라는 재단법인 고문 자리에서 6천만 원이 넘게 월급을 수령했음에도 자신이 어느 기관에 속했는지 이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 내역도 이진숙 후보자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기간을 3일로 연장해가며 끝없이 쏟아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말 끝까지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로부터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저 앵무새처럼 개별건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무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3일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 어느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우적 시각만 반복해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3일 청문회를 하며 비판하기 이전에 온갖 허물과 의혹으로 가득 찬 이진숙 후보자를 탓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장관급 고위공직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이고 어떠한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의 인사의 지명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게 진짜 김건희 명품백이 맞습니까? 면죄부쇼 아닙니까?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 2탄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쇼가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명품백을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천하람 의원이 몇 층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품백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었던 게 맞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고발이 이뤄진 2023년 12월부터 7개월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동안 검찰은 명품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의 입장 반복도 문제입니다. 6월 10일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더니 7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어디까지 우롱하려고 합니까? 이러니 검찰이 확보한 명품백이 실제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확보했다고 밝힌 명품백이 다른 백이라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김건희 명품백을 확보했다고 요란 떨기에 앞서 왜 지금까지 이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검찰은 황제 출장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정말 떳떳하다면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권익위 명품백 청문회를 수용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다시 뵙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06개국 참가국에서 출발한 1만 5천 명의 선수단이 펼칠 스포츠 제전에 우리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열리는 첫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 오신 프랑스 국민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를 보냅니다. 활짝 열린 대회라는 파리올림픽의 슬로건대로 전 세계인 모두에게 활짝 열린 인류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1개 종목 143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3년간 쌓아올린 역량을 유감없이 펼치시기를 국민과 함께 손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인류 화합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입니다. 주말에 죄송합니다. 근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오후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이 예상돼서 이렇게 휴일임에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촌구석에 처박힌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코앞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합의였는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합의였는지 강하게 묻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을 등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광산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까?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의 산물이자 수천 명의 우리 국민이 강제에 동원되고 희생되었고, 아직도 이 희생자들에 대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약 5년 전부터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지정을 시도하였고 번번이 유네스코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실 겁니다. 뻔뻔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번번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왜곡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실제 지난 4월 윤덕민 주일대사
본인이 직접 니가타현을 방문하여 등재와 관련된 해법을 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권이고 누구를 대표하는 외교부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게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대한민국이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를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우리 정부는 어떤 합의를 했을까? 군함도 2탄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역시나 강제동원 역사를 기록한다는 일본의 약속은 꼼수에 또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 우리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도시의 모든 박물관과 기념관을 확인하였고, 혹시나 시골 구석에 처박힌 반 100년 전 건설된 지역 향토 박물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외교부에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새로 지은 기념관인 사도 금은산 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근거로 총구석에 처박힌 반백년이 지난 향토박물관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입니다. 저는 이를 막아보고자 어제 방송에 출연하여 이 같은 사실을 긴급하게 알리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및 접근성, 사도 금은산 기념관이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지도를 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록이 전시될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에서조차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가 갑자기 방송 출연 중인 저에게 엠바고라고 표시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역시나 제가 주장했던 그대로입니다. 시골 구석에 처박힌 1956년에 건설된 지역 향토 박물관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전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기자들의 제보가 시작되었습니다. 26일인 어제 오전 외교부 일부 출입기자에 한해 이미 해당 자료가 엠바고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 사도광산 등재 관련 협의를 한다고 발표한 시각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일부 기자들에게 엠바고 자료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엠바고를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여 기자들을 입막음시키고 추후 어쩔 수 없었다고 발표하며 낙후되고 사람들도 찾지 않을 시설에 우리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자화자찬이라도 하며 주말을 이용해서 묻어갈 생각이었습니까? 외교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확산시키고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반백년 된 시골 총구석의 건물에 전시되는 것이 장관이 말하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입니까? 26일인 어제 라오스에서 일본 외무상과 협의할 때 이 향토 박물관에 우리 역사를 기록한다는 데 대해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사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 이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함에 있어 정치적 이점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픈 과거가 단순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아가 일본이 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조 및 동조하는 윤석열 정권과 외교부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끄럽고 굴욕적인 일본의 만행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정부의 뻔뻔한 만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아픈 역사가 구석에 처박힌 낡은 시골 마을의 향토 박물관에 전시되는 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 같은 결과를 합의해준 윤석열 정권과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김준영은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뻔뻔한 만행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 오늘날의 결과를 막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민주당의 청문회 갑질과 만행, 방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만 3번째입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든 장본인들이 방통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3일 연속 청문회를 열고 오늘 추가로 현장검증까지 나섰습니다. 현장검증을 빙자한 청문 4일차이자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 과시용 행보입니다. 비정상 청문회 중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습니다.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는 귓속말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하더니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방통위 공무원들은 국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했고 출석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공무원들을 향해 부역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의회사의 길이 남을 갑질 만행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국회 품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행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 경쟁이라는 자조 섞인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탄핵 겁박과 갑질 청문회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명한 국민은 공영방송을 노조의 전유물이자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MBC 사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최민희 위원장의 폭거가 아무리 거칠어도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민 열망은 꺾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민주당의 청문회 갑질과 만행은 결국 방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은 강제노역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된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의 전체 역사를 담은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반성과 아픈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결정 이후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사도광산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토록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일본 측은 한국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역사를 담은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하였고 향후 매년 추도식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를 기릴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머물던 기숙사 터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객 안내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향후 사도광산 방문객들이 강제노역에 관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었다. 이는 우리의 대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과 같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례를 축적하길 바라며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개선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일 의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고 반일 선동을 시도하는 일각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4년 7월 27일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다음은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소개 오류와 관련한 저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소개 오류 관련 성명. 제33회 하계올림픽인 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부터 문제를 일으키며 껄끄러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 선수단 소개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와 영어로 각각 레퍼블리크 파퓰레르 데모크라틱 코레 또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 15억 명이 시청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소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IOC는 트위터 한국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만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주최 측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인에게 사과하고 대회 기간 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만 집중해 몇 년간의 흘린 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